Nice Game TV. 목표 확인. 들어올 때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 아니라 킬링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자, 킬링 캠프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빅파일 팀의 감독님으로 계신 이성은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길이 열린 거죠. 자, 이성은 감독님을 오늘 어렵게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진짜 그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정말 킬링돼서 나갈 수도 있어요. 혹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킬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게스트의 발언은 나이스 게임 TV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성 감독님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올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의 발언은 좀 조심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이걸로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한번 킬링 캠프로 홍역을 치른 적이 한두 번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한두 번 치러 보셨으면 또 치러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진짜 오늘 킬링 될 거예요. 누군가는. 자, 그럼 일단은 뭐 감독님 어떤 분인지 저희 프로필부터 좀 읊으면서 진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보이는 액면가와 달리 나이부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프로필 같이 보시죠. 88년 올림픽 될 때. 그렇죠. 남궁광진보다도 3살이 어린 거죠. 그렇긴 하네요. 88 라인. 서울 올림픽을 앉아서 봤으니까. 네. 저는 굴렁쇠 소년 기억하시나요? 그 호세? 네. 굴렁쇠 소년 아시나요? 드라마만 봤습니다. 그런 선배님이 계셨죠. 3월 2일 얼마 전에 생일이셨고 경상북도 영주. 아우, 사과 좋아하시겠네요. 영주 사과. 사과죠. 예, 그렇죠. 그 새끼 손가락만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왔고. 예. 키 몸무게 부러우니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역이고요. 키가 약간 컸어요. 군대 가가지고 181까지 컸어요. 지금은 줄어드셨고요. 지금도 180 한 2는 되겠죠 이제? 군대 가서도 큰. 아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동생이랑 비슷하네요.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더 크고 막 이러잖아요. 키는 아침에 재야 되죠? 저도 한 20시간 자고 일어나면 165까지 나와요. 알겠습니다. 혈액형은 B형이고요. 네, 소속은 삼성전자 칸이었다가 공원 에이스, 그리고 지금은 빅파일 LOL 팀의 감독님으로 계십니다. 전역일이 2012년 9월 4일. 근데 저녁일이 왜 프로필에 적혀 있는 거죠? 맞다니 적을 게 없으니까요. 저보다 좀 늦네요. 네, 어쩐지 약간 머리도 그렇고 군인 냄새가 난다 했더니. 종족은 스타 1 때 테란이었는데 그렇게 애증이자 어떤 싫어할 수 있는 프로토스 스타2에서 물타기를 했고, 이건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스타2에서 프로토스로 바꾼 건 이해는 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처음에는 언데드였어요. 아이디는 브라크. 이거는 좀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뜻이냐? 일단 뭐 뜻은 이게 원래 제 아이디는 그냥 파이어벨 히어로인데 DC에 예전부터 DC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때 계속 유독리그로 좀 글을 썼었어요. 1, 2, 3, ABC 막 이런 걸로. 그러다가 이게 정체성을 좀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한글로 아무나 좀 입력하다 보니까 그때 나온 게 브라크예요. 한글로 브라크? 한글로 브라크가 이제 제 아이디였고 그 닉네임, DC 닉네임이었고, 그 다음에 또 게임하다 보니까 그 스타는 영어 아이디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하다 보니까 또 BRAQ 된 거죠. 그럼 브라크가 영어로 브라큐가 원조가 아니라 한글로 한글이 원조예요. 그럼 더더군다나 브라크의 어원이 브라큰이라는 쪽에 좀 설득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끈까지 치기는 좀 그러니까 니은만 딱 빼고. 근데 제가 무식 중에 자아 깊은 곳 내면에서 나오는 걸 쳤는데 내면에서 브라큰이 나왔다. 그러면 확실하죠. 한창 이제 2차 정직 나타나고 있겠죠. 17살 때. 확실하네. 타이밍상 딱이네. 알겠습니다. 그럼 브라큰은 브라큰이 브라크가 된 걸로. 그래서 데뷔는 2005년에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칸을 입단을 하셨고, 저희가 뭐 이런 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일단은 좀 훑어볼게요. 뭐 입대일 제대일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어. 공군에이스 입대일 2010년 8월 30일 제대일 9월 4일. 공군이 뭐 육군보다 약간은 총 며칠 복무하셨어요 그러면? 2년 6일 했습니다. 2년 6일. 2년 6일. 네.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공군 치고는 사실은 그렇죠. 예, 점점 뭐 사실 또 줄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지금 2014년 2월 25일부로 빅파의 감독님이 되셨고요. 별명이 엄청 많습니다. 세레머니 테러는 흑성은 흑운전 블록버스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전 되게 궁금했던 네. 썼는데 짝 나열해 보니까는 답변 안 해주셔도 알 것 같은 게 얼굴이 까매서 흑이에요? 네, 그 흑이 까만 흑이에요, 까만 흑. 그래가지고 아니, 별명 앞에 다 흑자가 붙더라고요. 전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되게 실례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흑인 말고 흑인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흑스막, 흑기사, 흑열사, 다크나이트, 열반테라, 흑은순이, 깜디, 군용어, 흑량기사, 짜파게티, 흑간 성공한 DC인이 있어요. 저는 이 별명은 좀 궁금한데 군영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군대 가가지고 좀 기량이 군대 간 이영호? 네, 날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모랑도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저그여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군제동, 저한테는 또 군영호라고. 아니 그러면 DC를 네. 이걸 나중에 좀 이야기해. 그러니까 DC를 하시다가 프로게이머가 된 거예요? 프로게이머 상태에서 DC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DC에 가면 그 명언 있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이 DC를 하는 일이 있어도 DC인이 성공하는 일은 없다. 이런 명언이 있는데. 그럼 게이머 되시고. 네, 저는 근데 희한하게도 DC를 먼저 했어요. 게이머가 되기 전에. DC에 글을 몇 번 좀 이제 지르고.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도 글이 남아 있는데 제가 삼성의 테스트를 보고 이제 테스트 보고 왔삼 이러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글을 써가지고 오늘 삼성 테스트 보고 왔는데 10게임 했는데 그 수밤이 형한테 한 판만 이겼삼 뭐 이런 거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찾아봐도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도 아이디를 뭐 1, 2, 3 뭐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브라크였어요. 브라크로 하고. 그 뭐야 최수범 선수? 네, 그때 최수범 선수한테만 이기고 다 졌거든요. 다 지고 마지막 10번째 판을 제가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막 힘들게 그냥 컴퓨터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우범이 형이죠. 그 우범이 형이 뭔가 이 친구 좀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건지 저한테 한 판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신나서 그때 글을 썼는데 그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김가희 감독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너 DC에 글 썼어? 막 이러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감독님 저 이제 안 쓸게요 해가지고 그 뒤로는 글 쓰는 주기가 좀 멀어졌죠. 안 쓴 건 아니고 듬성듬성 쓰게 된 거죠. 근데 1승 9패인데 삼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사실은 원래 탈락인데 그때 테스트 보러 갈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거 같이 가야겠다 싶어서 어머님 그 버프가 있었어요. 현장에 어머님 버프가 있었고. 테스트 보러 갔는데 어머님이 같이 갔다고요? 네, 근데 꼭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또 김가희 감독님이 정이 좀 많으신 분이라 감성팔이. 엄마가 왔는데 이거를 앞에서 매몰차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너가 집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그 게이머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전화드렸죠.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부모님의 허락도 어려운 일. 허락도 어려워서 마지못해 사실 허락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오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사실 그 당시에 비춰보면. 좀 더 궁금한 게 열반테란 흑운수님 이쪽은 왜 이런 별명인가요? 일단 그 흑운수님이랑 열반테란 저도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흑운수님 기억나는 게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이병 때 머리를 완전 진짜 스님처럼 밀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이제 공군 데뷔전을 할 때 보면은 얼굴이 완전 그냥 스님이었어요. 무표정에다 이병이니까 무표정에다가 막 그랬는데 또 한두 게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세레모니 막 한 번씩 후려주고 특이하게 보통 이제 선수들이 군대 가면은 사실 소식이 끊기거든요. 아무리 경기를 해도. 근데 우리 이성은 어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 이야기가 좀 많네요. 특이하게. 군대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별명 관한 얘기도 저희가 이따가 한번 쭉 훑을 테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그래도 선수셨는데요.
선수 활동 저희가 이력을 좀 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채우느라 힘들었는데 2003년 위덕대 전략 시뮬레이션 경영대회 이거 굉장히 대회 이름이 재밌어요. 이거 뭐예요 내용이? 위덕대 뭐예요? 네. 위덕대 대학 이름이에요? 대학 포항에 있는 대학교인데 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좀 스타 대회가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대학교에서 이러한 뭐 대회하니까 전략 시뮬레이션 경영대회를 여니까 한번 학교에 참가시킬 만한 학생 한두 명 참가시켜라. 네. 근데 제가 그때 학교 종목급에서는 그래도 1등이었거든요. 날라다니네. 네,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갔는데 그때 2위를 아니 근데 이게 준수를 했죠. 이름이 되게 특이한 게 무슨 심시티 대회도 아니고 전략 시뮬레이션 경영 대회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보면 11년 전이잖아요. 네. 약간 촌티나는 그런 뭐 제목이 된 거죠. 그냥 게임 대회였어요? 네, 그냥 스타 대회. 스타대였는데 대학에서 하는. 심지어 다른 종목 없었고 스타 대회인데 그러니까 마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예산 써먹으려고 스타크래프트 대회라고 예산 안 내주니까 이걸로 하면 이제 예산 쓸 수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가능하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하는 상태가 아니니까는 네. 뭐 홍준호 씨 방송에 나올 때 전 프로그래머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갖다 붙인 걸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2005년에 제3회 에어워크 스타크래프트 대회 4위, 스니커즈 아마추어 스타크래프트 대회 4위, 네. 그리고 13회 커리지 매치에 입상을 하셨었고.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내용이 있나요? 2005년에 그때 당시에 3대 아마추어 메이저 리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프로게이머 메이저 리그는 뭐 온게임넷, MBC 게임 이렇게 두 개 있었고 아마추어 메이저 리그는 스니커즈 그다음에 방금 나왔던 거 하나랑 그리고 뭔가 있었어요. 네, 컴퓨터 그 브랜드였는데 어쨌든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 다 본선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 세 번째 그 컴퓨터 그 방송 대회, 방송 대회까지 진출했었었는데 컴퓨터 대회를 삼보? 아니요 그 삼성 거였어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매직 스테이션. 매직 스테이션. 배. 그때 본선 진출했었는데 이때 저는 그 커리지 매치랑 그때 겹쳐가지고 포기를 하셨구나. 네, 그 방송 대회를 포기하고 커리지 나가는데. 저는 그때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를 포기하고 나가니까 딱 따더라고요. 그때까지 커리지 9번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 떨어지셨었는데. 네. 그 보면은 아마추어 대회 때도 보면은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수가 타고난 어떤 우월한 유전자로서 프로게임을 한 건 아니다는 게 지금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성훈 감독님 그 자기가 평가하기에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서는 선수 시절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상급이었죠. 그죠? 최상급.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상급인지 계속.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선수 활동 프로필을 뭐 여기 얘기해봤자 뭐 재밌는 것도 없고 하니까는 쫙 줄어보면요. 일단은 그 1회 자리 때 수상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다 2자리 이상이에요. 16강, 32강 우승이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프로리그고요. 프로리그. 그렇죠. 네. 그리고 베스트 1등한 거 있네. 베스트 세레머니상 있어요. 네, 2007년에.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에서 베스트 세레머니상. 실력하고 무관한 상이죠. 그거 나오면도 우승은 삼성전자간 우승. 결승전 MVP. 그리고 요건 있네. 2008 결승전 MVP. 신한은행 프로리그 결승전 MVP. 이건 크지. 네. 그리고 나중에도 뭐 올스타전 MVP. 그러니까 뭔가 인기가 반영되는 거는 커리어와 상관없이 꿀 좀 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 그 보면은 갈수록 2007년, 2008년, 2009년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32강, 36강 뭐 이런 에버 스타리그 36강. 요거 보니까는 요거 그때 임요한 때문에 이거 강 늘리는 거 이때 아닌가요? 아니 그때는 24강. 24강이었어요. 여기 보면 신한 스타리그 보이잖아요. 요때가 24강이고요. 요때는 억지로 2차 듀오를 스타리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36강이 됐어요. 듀얼 토너먼트였는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 36강이 스타리그였는데 그 16강부터 조지명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듀얼 토너먼트가 갖다 붙인 거구나. 듀얼 토너먼트. 그래서 뭐 지금 강민 해설도 사실 스타리그가 3회인가 4회인데 36강 합쳐서 이제 한 번 더 된 거죠. 여러 프로게이머에게 온게임에서 도움을 주셨었네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뭐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성은은 어쩌다 프로게이머가 되었나. 일단은 집안에서 굉장히 호의적이다 넘쳐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까지 있었는데 최초에 왜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게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공부하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그냥 그저코 그런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계획으로 이제 지냈었는데
그때 학생 때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이런 거 우리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돼. 은근슬쩍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영주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영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영주고가 일단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고등학교 뭐 있는데 영광고등학교. 아 거의 넌 뭐야? 아, 넌 정체가 뭐냐? 아 제가 우리 계장님 영주 출신이에요. 네, 기준 이랬기 때문에 난 이걸 근거로 공부를 좀 했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한 모의고사 450 나왔어요. 500만점에? 네, 500만점에. 잘했네. 영주고 아닌 데서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요거 설득력이 없는데. 네. 한 번에 이제 어쨌든 성적이 그랬었는데 성적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렇게 오르면서 떨어져가지고 한 뭐 2, 30점 떨어지니까 모의고사 딱 이제 집에 성적표 갖다 주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따로 부르는 거야.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프로게이머나 하는 게 어떻겠냐. 네, 어머니가 빠르게 네, 성적 떨어지는 거 보더니 떨어지면 보더니 얘는 공부로 가는 거보다 다른 길을 찾아주는 게 낫겠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떨어졌을 때가 몇 점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수준에 한 200점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한 400 초반. 그러면 사실은 어머니 그렇게까지 나올 만한 잠깐만 너무 일찍 아들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 포기한 건 아니지. 근데 공부적으로. 네, 당시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사실 일주일에 컴퓨터를 일요일 하루만 했었어요. 학생 때는. 아니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숙사 생활해가지고 내내 갇혀 있는 생활하다가 일요일에 집에 오면은 잠시 컴퓨터하고 또 이제 학교 가고 이랬었는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해볼래 이러길래 저는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빠, 형, 엄마 저 이렇게 4명 모여가지고 이제 작은 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견 말하고 이러다가 저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빠른 년생이라서 남들보다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딱 전 할게요. 아빠 찬성, 엄마 찬성, 형 찬성 딱 해가지고 만장일치야.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때 2학년 1학기 이제 딱 여름 되고 제가 반장이었는데 또 여름 방학 될 때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또 친구들한테 방학이니까 한마디 하래요. 얘들아 나 이제 게임하러 서울 올라가서 온게임넷에서 보자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야 이러면서 막 프로게이머 나오냐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1년 동안 이제 그 원룸 단칸방에서 허덕였었죠.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랬던. 어머니 주종족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아들이 게임을 한다 그래도 그런 어떤 프로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없으시면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좀 빡세긴 하죠. 네. 뭐 거기서 공부 못하면 사실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라는 게 아마 임요한 선수 이후로 인지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면. 어머니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신 거예요? 프로게이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맨날 집에 오면은 게임 채널을 되게 많이 보긴 했어요. 계속 이제 그 채널 보고 영주 온게임넷이 나왔어요? 화질이 구렸죠. 엄청 화질 구지로 막 나와가지고 그냥 케이블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유선이었죠. 유선으로 봐가지고 막 도트로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봤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채찍 때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로 채찍 받아서 이제 제 걸로 만든 거죠. 채찍을. 덥석 문 거죠. 네. 지금 와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느낌이 좀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 이렇게 이따위로 할 거면은 프로게이머나 해. 뭐 이런 식으로 공부도 열심히 안 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서로 냅당한 거 아니야? 근데 가족 회의를 했더니 아버지 찬성. 엄마는 이게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마지도 창성.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이미 과반수가 넘어갔으니 가족에서 밀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막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태경 선수는 하도 게임하니까 아버지가 모든 손을 다 뽑아버렸다고. 대부분 그랬죠 그 시절에. 김태균 선수까지만 해도 뭐 그랬다는 거는 그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도 보면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게임 하지 말라고. 그러면 프로게이머가 이렇게 되기로 하기 전에는 나중에 나 커서 뭐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생각했던 거 있어요? 그때는 딱 학교도 정해놨었고 난 그 학교 가서 무조건 무슨 과 가서 어떤 걸 해야겠다 정해놨었어요. 무슨 과?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이과였는데 지금도 수학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수학
이제 사범과에 가가지고 수학 선생님. 선생님이 되고 여선생님들을 꼬셔야겠다. 근데 이제 또 꼭 사범과를 안 가더라도 저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좋아서 수학과 가가지고 막 그 세계 7대 난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도전해보는 사람이 되고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네, 근데 그런 것도 실제로 증명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럼요, 1 더하기 그럼요. 1이 왜 2인지. 굉장히 의외인데요. 정말.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여선생 브라크, 네. 과거 이제 DC 활동을 하셨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네. 유동릭에서 고정릭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또 그쪽에는 제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심리 분석상 유동릭으로 할 때는 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내가 뭔가 어그로드 끌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떡밥이 생겼어.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정릭이 필요해진 거지. 그렇죠. 이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2004년이었는데 네. 스겔이 검열제로 바뀌었어요. 바로 원래는 글쓰기만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네네. 이제는 알방이 이제 알바 일 안 하냐고 맨날 그때 네, 쓰게. 알바 일 안 하냐고 막 이제 글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스겔이 DC에 이제 전성기 수도예요. 수도일 때. 그래서 그 검열제가 싫어서 빠져나온 친구들이 그 스겔 말고 게겔이라고 게이머스 갤러리가 있었어요.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 저도 그냥 물결에 휩쓸려서 간 종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닉네임을 정해야겠다. 그러니까 정해야겠다라는 계기가. 네.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딱 보면은 거기다 나 스타 잘한다, APM 빠르다. 특히 APM으로 그 당시에 엄청 나 빠르다 이러면서 글 올린 애들이 있었는데 네. 인증샷 보면 다 저보다 느린 거예요. 요거 내가 인증하면 네. 재미 좀 보겠는데? 그래서 이제 딱 닉 정하고 올렸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윤경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윤경이란 친구가 제 여자인가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제 APM을 보더니 이거 완전 허세 APM이라고. 한번 붙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윤경이랑 붙어가지고 제가 완전 압살했거든요. 압살하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손스타 유저 이렇게 돼가지고 쟤는 입스타 아니다. 네, 이제 거기서 자리 잡게 된 거죠. 와 대박이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인증을 했고 성공한 인증러가 돼버린 고정릭이 돼버린. 근데 그럼 그 당시가 이제 갤로고 이런 게 없던 때라 가지고 좀 털기가 쉽지가 않겠네. 갤로가 없었던 시절이죠. 갤로그가 없었고 당시에 이거 진짜 그 화석 같은 분들만 알고 있는 건데 해짜마을이라고 있었어요. DC에 해짜마을. 아무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화석 분들만 아는 건데 그 갤로그 같은 개념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개개인의 게시판을 만들어주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지가 됐거든요. 당시에 저는 좀 하드코어 유저라서 DC라서 해짜마을 거 신청해가지고 해짜마을까지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갤러리는 자주 가세요? 요즘에는 거의 못 가죠. 요즘은 거의 글이 리젠이 안 돼가지고 가도 재미가 없어요. 글이 리젠이 안 된다는 게 글이 많이 안 올라오는. 네, 글이 안 올라와요. 네, 망한 갤러리. 만개일이 됐구나. 사실 올라와도 이제는 이해가 안 돼서 재미가 없어요. 스겔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매일 봐야 돼요. 그렇죠. DC는 매일 그쪽에 하는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의 흐름을 또 파악해야지 재밌거든요. 나 처음 본 것 같아. 스갤러를. 현실 스갤러. 나 처음 봤어 사실. 그거 누가 하나 항상 궁금했거든. 롤겔은 안 가세요? 롤겔은 안 가요. 네. 요즘에는 DC 접속이 좀 무섭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무서워져. 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상처 받는 스겔을 하던 입장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선수할 때는 그냥 뭐 감 내라 배 내놔라 이러면서 그냥 상관 안 했는데 지금은 가면은 괜히 막 공격성 발언 들으면 하나의 글 하나 올라왔을 뿐인데 댓글 하나 달렸을 뿐인데 그거에 이러면서 막 심쿵하는 거죠. 이제 걔네들이 중딩이나 고딩이나 생각하면 이제 막 혈압이 막 그렇죠. 나 지금도 이제 지금도 그 LOL 저는 항상 그 LOL 클라이 접속을 해두니까 네. 종종 챌린저들한테 친구 추가가 와요. 그래서 친구 추가 와서 딱 친구 수락 받으면은 이성은 빅파이 감독 되세요? 막 이러면서 뒷말이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팀원들이 말해줘요. 얘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근데 걔가 엄청 공격적으로 님네 팀 누구 트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그거 따지려고.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이 프로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팀원 관리 똑바로 하라고 이런 거지. 님 팀원 관리 안 하셈?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걷다 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야이
XX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퉁치는데 보면서 황당한 거죠. 올라오지 이거 또 올라오지. 이거. 그리고 저한테 친구 추가 걸어서 패드립 치는 애도 있었어요. 챌린저인데. 그 친구는 아이디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하더니 처음에는 아 누구 관리 안 하냐고 이러길래 제가 처음에 막 욕을 많이 했다고 하길래 스샷 찍은 거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아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은 꼭 스샷해서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때 야이 어머니는 잘 계시냐 이러면서 막 키보드를 그거 보고 정말 아는데 소름. 상상만 해도 뒷목이 아프다. 와 소름. 소름 돋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뒷목이 땡겨. 공감 가네요 그거는 진짜. 네. 나중에 언젠가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아 인터넷 악플 문화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걔네가 커서 걔네 이 어린 애들한테 자기들도 욕을 먹어봐야 인터넷 아픔으로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 안 없으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악플 너도 문화는 있었고. 그러니까 악플 문화는 있었잖아. 계속 유지시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성공한 DC인 1호가 되면서 DC 인증은 없었지만 유식대장 이런 거 한번 인증 딱 해주고 내리고 막 이런 거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유식대장이 요즘 상태가 안 좋아. 이때도 한창 얼마 전에 그거 잘못했을 때 인터뷰 나오던데. 이때도 서초 다니고 그럴 땐가? 조짐 좀 있었어. 그거 잘못했을 때 김유식 나왔잖아. 해가지고 일베가 원래 자기네가